사람의 본바탕은 말 속에 있다.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이느니라.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아보려 할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고 희로락을 나눠야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말 몇 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면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권세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말이 있는 그대로 들렸습니다. 조정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말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위익이 걸린 순간, 남이 자리를 뜬 순간, 실수를 마주한 순간 그 순간마다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말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그 몸이 어떠한지 알 수 있듯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꾸미려 해도 꾸며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약용이 18회 유배 속에서 몸으로 배운 5가지 말의 진실을 오늘 전합니다. 이 5가지 말 중 하나라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돌아봄이 당신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니라. 평소의 말은 꾸밀 수 있으나이 앞에서의 말은 꾸미기 어렵다. 정약용이 조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별길에 있는 동안 정약용은 수많은 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이야기하고 함께하겠다 다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 관계가 단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직과 이익이 걸린 순간이 오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의리를 말하던 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익이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말이 나왔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던 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권세가 사라지자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익이 없어지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빈자리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익을 보고 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이익 앞에서 하는 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푸는 척하는 말입니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관대한 것처럼 보이려는 말입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계산이 있습니다. 그 말 뒤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관대했던 것이 결국 욕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계산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익 앞에서 속을 숨기지 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유리보다 이익이 앞서는 것이 말에서 보입니다. 꾸미려 하지만 꾸며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 꾸임이 벗겨지는 순간이 이익이 걸린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이익을 잃었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반드시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나빴다고 때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에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하나로 흐릅니다. 잔잔하게 조용하게 함께 흐릅니다. 하지만 갈림길을 만나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가 그 물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유익이 걸린 순간이 꼭 그럽니다. 평소에는 하나로 흐르던 관계 가이익이라는 갈림길을 만나면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 방향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방향이 그 말의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익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자가 진짜 사람입니까? 유익이 생겨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는 자입니다. 유익을 잃어도 남을 탓하지 않는 자입니다. 유익이 걸린 자리에서도 말이 달라지지 않는 자입니다. 그 한결같음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 한결같음이 그 사람의 본바탕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긴 세월 동안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유익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익이 없어도 겉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짜 말이었습니다. 이익 앞에서의 말을 한 번만 주의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익이 걸린 순간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베푸는 척하는지, 계산을 드러내는지,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지 아니면 이익에서도 말이 한결같은지 그 말 하나가 그 사람의 평생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평소의 말은 꾸밀 수 있으나 이익 앞에서의 말은 꾸미기 어렵다고. 소에는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진다고. 그 모임과 흩어짐의 순간에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해 하는 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라.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자를 믿지 말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강진에서의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를.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걱정하는 척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자리를 뜨면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말들이 오습니다. 그 사실이 그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앞에서의 말이 아니라 뒤에서의 말이 진짜 말이라는 것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말이 아니라 내가 없는 자리에서의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의 말이 다른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합니다. 앞에서는 동의하고 뒤에서는 비판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격려하고 뒤에서는 흉을 봅니다. 그 다름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앞에서의 말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진심처럼 들립니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자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그 모습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선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의 말을 달리 듣게 됩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 한결같음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무는 앞면과 뒷면이 같습니다. 앞면이 반들거리면 뒷면도 건강합니다. 앞면이 고면 뒷면도 곧습니다. 하지만 앞면만 그럴듯하고 뒷면이 썩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쓰러집니다. 말도 그러합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아라 진심입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신뢰가 됩니다. 앞면과 뒷면이 같은 나무처럼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의 말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끝까지 곁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억울함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학문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앞과 뒤가 같았습니다. 그 한결 같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관계를 오래 지켜 주었습니다. 당신 곁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함부로 험담하는지 가볍게 흥을 보는지 아니면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도 말을 아끼고 바르게 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자리를 떴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먼저 당신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자를 믿지 말라고. 당신이 자리를 뜨면 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을 들어라. 그것이 그 사람의 본바탕이니라. 남을 탓하는 자는 평생 그 자리를 맴돌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나아가느니라. 정약용이 관직에 있는 동안 가장 주의 깊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정약용은 수많은 관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어긋난 결정이 있었고 돌이키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정약용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수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본바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실수 앞에서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탓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찾습니다. 아랫 사람의 잘못이라 합니다. 환경이 나빴다고 합니다. 때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에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배움도 없습니다. 배움이 없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이 그 사람을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는 말입니다.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 정교할수록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깊은 것입니다. 변명하는 자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갑니다. 변명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다른 곳으로 밀어냅니다. 그 밀어냄의 끝에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합니다. 다시 살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자가 그릇이 큰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신뢰를 만듭니다. 깨진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깨진 그릇을 숨기는 자가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밀어두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그릇은 숨겨져 있어도 깨진 것은 깨진 것입니다. 더 오래 숨길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반면 깨진 그릇을 인정하고 다시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깨진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깨졌는지를 살핍니다. 그런 다음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 자가 더 단단한 그릇을 갖게 됩니다. 더 넓은 그릇을 갖게 됩니다. 실수가 그 사람을 더 깊게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100번의 변명보다 크다는 것을 그 한마디가 그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준다는 것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허물도 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것이 수백 권의 저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허물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수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남을 탓하는 자는 평생 그 자리를 맴돕니다. 변명하는 자는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나아갑니다. 실수 앞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남을 탓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변명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본바탕입니다. 그 대답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바탕이라고. 남을 탓하는 자는 평생 그 자리를 맴돌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나아간다고. 허물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100번의 변명보다 크다고.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남이 잘될 때 하는 말을 들어라. 그 말 속에 시기심이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가 드러나느니라. 진심으로 남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벗이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선명하게 읽어낸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입으로는 모두 축하를 했습니다. 잘됐다고 했습니다. 기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다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시기심이 있는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축하하면서 단서를 답니다. 잘됐다고 하면서 걱정을 붙입니다. 칭찬하면서 슬쩍 깎아내리는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잘됐네. 하지만 오래 갈지 모르겠어. 대단하긴 한데 운이 좋았던 것 아닐까?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을지. 그 단서와 걱정과 깎아내림 속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말은 축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좋은 일이 생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 자랍니다. 남이 잘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두렵습니다. 남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이 잘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이 잘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결국 자신도 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자는 남을 보느라 자신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는지에 마음을 쓰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칩니다. 그 마음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 기쁨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이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남의 좋은 기운이 자신에게도 닿는 것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연못에 연꽃들이 함께 피어납니다. 어떤 연꽃도 옆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어나면서 옆에 연꽃도 피어납니다. 함께 피어납니다. 진심으로 남의 기쁨을 기뻐하는 자가 그러합니다. 남이 잘되는 것이 자신이 잘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함께 잘되는 자리를 만듭니다. 피어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은 어떻습니까? 단서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걱정을 붙이지 않습니다.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기도 한 것처럼 함께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깊게 하는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약용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공부해서 성과를 보였다는 소식이었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약용에게 얼마나 깊이 닿았겠습니까? 그 진심이 유배의 긴 세월을 버티게 한 힘 중 하나였습니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사람입니다. 그 기쁨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반서 없이 기뻐하는 말, 조건 없이 축하하는 말, 비교 없이 함께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곁에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서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남이 잘 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진심으로 기뻐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단서와 걱정과 깎아내림이 먼저 나옵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본성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이 잘 될 때 하는 말을 들어라고. 그 말 속에 시기심이 있는지 진심이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진심으로 남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벗이라고.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당신의 슬픔도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라. 모이는 자리에서의 말은 꾸밀 수 있으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의 말은 꾸미기 어렵느니라.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깊이 새긴 말입니다. 강진에서의 긴 세월 동안 정약용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약용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었느냐고 탓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그 말을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말을 바르게 하려 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잡는 말을 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되새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애렸는지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쌓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의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점잖게 말하려 했습니다. 바르게 보이려 노력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 합니다. 그 꾸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꾸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그 꾸밈이 사라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말입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탓하는 혼자 말입니다. 아무도 없으니 쏟아냅니다.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 마음이 깊어집니다. 혼자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자신을 다독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세우려 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자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습니다. 더 나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합니다. 그 물음이 성장을 만듭니다. 혼자 있는 자리에서의 그 물음이 나중에 세상 앞에서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더 정확하게 써야 하는지, 오늘 하루 어디가 부족했는지 그 물음들이 수백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한 말들이 결국 세상 앞에 서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도 빛을 냅니다. 구름이 가려도 그 빛은 있습니다.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아도 달은 그 자리에서 빛납니다. 보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자가 그러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바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쌓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말이 하루하루 쌓입니다. 그 쌓임이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모이는 자리에서만 바른 말을 하는 자는 결국 드립니다. 꾸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꾸임이 벗겨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자는 어느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꾸밈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이 어느 자리에서나 같은 말을 만듭니다. 정약용이 18회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쌓여 그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그 품격이 어느 자리에서도 같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혼자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옵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는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이 당신의 본바탕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말이 결국 모든 자리에서의 당신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라고. 모이는 자리에서의 말은 꾸밀 수 있으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의 말은 꾸미기 어렵다고.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라고. 그 말이 평소의 말과 같은 자가 믿을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인다.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자이니라. 그 눈을 가진 자가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고 좋은 사람 곁에서 자신도 좋아지느니라. 정약용이 18회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가장 단단하게 품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오랜 관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진의 긴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눈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눈이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말을 돌아보십시오. 이익 앞에서 하는 말,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해 하는 말,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남이 잘 될 때 하는 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말, 이 5가지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꾸미려 해도 꾸며지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자리들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앞에서도 한결같습니까? 없는 사람 앞에서도 바릅니까? 실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까?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까? 그 물음들이 당신의 말을 바꿉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의 관계가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씨앗 하나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듯 말 한마디가 관계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좋은 말이 쌓이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좋은 관계가 쌓이면 좋은 삶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바탕은 말 속에 있다고. 그 말을 주위에 깊게 들으면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인다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자라고. 그 눈을 가진 자가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고 좋은 사람 곁에서 자신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금 더 주위에 깊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말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